네, 현재 쌓여 있는 폐지를 처리하지 못하면 새롭게 배출되는 폐지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벌어졌던 쓰레기 대란이 다시 떠오른데요. 강민건 PD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민건 PD입니다. 일단 지난 2018년 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아파트에서 몇 달간 재활용품 수거가 중단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쓰레기 문제를 전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했던 때였는데 이번 폐지 대란도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폐지 이걸 이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던가요? 네, 일단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업체들 사진을 그 공문 안에 들어있는 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남양주에 있는 업체, 하남, 광주, 용인 업체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이 다 처리되지 못한 폐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량들이 오갈 수 있는 정도의 길만 마련이 되어 있고 이 폐지들이 오갈 데 없이 여기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폐지가 저렇게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출이 되든 아니면 제지회사로 팔려가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소 때는 저게 그러니까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저렇게 많은 양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미 10월 달에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공문에 따르면 폐지 업체들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원지의 가격이 오름에도 국내 폐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폐지 가격이 내려가면 폐지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업체에서 폐지를 구입해서 분류한 뒤에 다시 제지회사에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해외 수출은 막혀 있고 또 제지회사도 공급량도 줄어든 상황에 처해서 폐지가 소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폐지 수거 업체에서는 어떤 대안을 요청하던가요? 네, 일단 이 현재의 폐지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재에 둘 임시 적환장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적재에 둘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엄청 그 아까 양보다도 훨씬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할 공간도 없을 텐데. 그럼 이제 정부나 지자체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관계 법령이 다행히 있긴 있습니다. 이 폐기물관리법 4조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정부가 보유한 전국 6개의 비축창고에 약 1만 9천 톤의 폐지를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공공비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관악구 소식이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관악구 청소행정과에 문의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 수거업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개별적으로 이 재활용 업체를 선정을 해서 분리배출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현재 문제가 발생한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임시적 환장도 예비로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이고 몇 년 전에도 이런 폐지 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종합하자면 계속 만들어지는 폐지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적재 장소를 우선 만들어 놓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폐지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쌓아놓는 거는 정말 임시 방편이고요. 쌓아놓을 장소를 구하는 것 더하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폐지 쌓아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가장 걱정됐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폐지 자체를 사주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생계를 타격을 입는 어르신들, 그렇죠. 폐지를 죽는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그게 걱정이에요. 네,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관악구에 저도 오늘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가도 폐지 주우시는 분 2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폐지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하더라도 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격 때문에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단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가능 자원 가격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폐 신문지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142원이었습니다. 근데 9월에는 108원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 실제 매입 가격이 반토막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폐 골판지는 킬로그램당 40에서 50원 선에 실제로 저렴 업체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비용은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자료도 보니까 뭐 킬로그램당 10원밖에 안 됐다라는 그쵸. 것도 최근 자료 중에 나왔었어요. 네, 골판지가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그러니까 골판지하고 이 폐신문하고 또 가격이 다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폐지에 얼마나 섞여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100kg을 하루 뭐 며칠 동안 하더라도 해봤자 1,000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후위기라든지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플라스틱 분리수거하고 뭐 철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기여하는 게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하여튼 관악의 PM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는 정책을 이야기했다라면 그분들 몇 분 정도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에 30kg을 정도를 줍는다고 하면 약 1,500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폐지 대란 때문에 이분들의 겨울이 더 추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폐지 대란 우려 소식 강민건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